하이니스엔 태양의 동쪽 달의 서쪽 편집하고 있는데 출판사에서 편집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려고 제작합니다. 저희 워크숍 학생들도 계시고 해서 그래요. 먼저 지금 번역 역자님한테 초고를 받았고요. 한번 수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번, 20번 정도 계속 읽으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잡아가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편집 들어가기에 앞서서 출판사마다 편집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엔 문어체가 아니라 구어체 사용이고, 두 번째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한 오타도 괜찮다. 최근에는 스페인 책방의 다미안님께서 저희 디테일을 봐주시고 계셔가지고 오타가 확 줄어들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튼튼히 더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문단 보면은 젊고 훌륭한 왕과 그의 아름다운 왕비가 있었다. 저희 글은 읽혀져야 돼요. 잘 읽혀져야 돼요. 그냥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소리내서 읽었을 때 잘 나와야지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아무튼 젊고 훌륭한 왕과 그의 아름다운 왕비가 있었다. 둘은 서로를 몹시도 사랑하여 하루하루가 행복했다. 하지만 그런 그들에게도 근심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아이가 없다는 점이었다. 왕비는 언제나 사랑스러운 아이와 시간을 보내는 상상을 했고, 또 왕은 자신의 왕위를 물려줄 후계자가 없음을 걱정했다. 그래서 그들은 이따금씩 울적했다. 이 문단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좀 이쯤 가면 또 떠오르니까 패스. 그러다 어느 날 왕비는 홀로 산책을 나갔다가 추하게 생긴 어느 노파를 만났다. 추하게 생긴 어느 노파를 만났다. 어느가 크래쉬가 나네요. 그러다 어느 날 왕비는 홀로 산책을 나갔다가 추하게 생긴 노파를 만났다. 한 노파를 만났다. 그러다 어느 날 왕비는 홀로 산책을 나갔다가 추하게 생긴 한 노파를 만났다. 한 노파를 만났다. 노파는 마녀였으나 사악한 마녀는 아니었다. 클리어. 근데 앞에 거랑 이어져야 돼요. 젊고 훌륭한 왕과 그의 아름다운 왕비가 있었다. 둘은 서로를 몹시도 사랑하여 하루하루가 행복했다. 하지만 그런 그들에게도 근심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아이가 없다는 점이었다. 왕비는 언제나 사랑스러운 아이와 시간을 보내는 상상을 했고, 또 왕은 자신의 왕위를 물려줄 후계자가 없음을 걱정했다. 그래서 그들은 이따금씩 울적해졌다. 그러나 어느 날 왕비는 홀로 산책을 나갔다가 추하게 생긴 한 노파를 만났다. 그러다 어느 날 왕비는 홀로 산책을 나갔다가 추하게 생긴 어느 노파, 어느는 아니야. 추하게 생긴 노파를 만났다. 이거는 제거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어느 날 왕비는 홀로 산책을 나갔다가 추하게 생긴 한 노파를 만났다. 한으로 갑시다. 노파는 마녀였으나 사악한 마녀는 아니었다. 마녀가 물었다. 왕비님, 왜 그렇게 슬픈 표정을 하고 계신 건가요? 왕비님, 저기 조선시대 사극으로 가려면 왕비 마마 어찌하여 어찌하여까지는 아니고 왜 그렇게 슬픈 표정을 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데, 너무 그렇게 격식 따질 때 제대로 따지면은 되게 좀 불편해요. 그래서 비록 왕과 백성의 관계지만 이거는 좀 느슨하게 다뤄주는 게 읽기 더 편합니다. 마녀가 물었다. 왕비님, 왜 그렇게 슬픈 표정을 하고 계신 건가요? 오케이. 왕비가 대답해요.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왕비가 대답했다.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데요. 여기서는 종결어미를 좀 잘 봐야 돼요. 종결어미가 이건 요로 끝났고 얘는 까로 끝났어요. 반복되지 않게끔 좀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요까지 됐고, 다시 볼까요? 또 왕은 자신의 왕위를 물려줄 후계자가 없음을 걱정했다. 그래서 그들은 이따금씩 울적해했다. 그러다 어느 날 왕비는 홀로 산책을 나갔다가 추하게 생긴 한 노파를 만났다. 노파는 마녀였으나 사악한 마녀는 아니었다. 마녀가 물었다. 왕비님, 왜 그렇게 슬픈 표정을 하고 계신 건가요?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왕비가 대답했다.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데요.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데요.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데요. 오케이. 다음으로, 그렇군요. 그래도 한번 들려주시지요. 그렇군요. 그래도 한번 들려주세요.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왕비가 대답했다.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데요. 그렇군요. 그래도 한번 들려주세요 라고 하니까 너무 뭐랄까 영해 보이죠. 예. 뭐 주시지요. 그렇군요. 그래도 한번 들려주시지요. 혹시 또 압니까?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지요? 지요. 예, 크래시 일어나고, 이것도 좀 너무 짧은 듯한 느낌이 들고, 뒤에 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예.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왕비가 대답했다.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데요. 그렇군요. 그래도 한번 들려주시지요. 혹시 또 압니까?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런지도요. 있을런지도요. 그렇군요. 그래도 한번 들려주시죠. 혹시 또 압니까? 혹시 누가 또 압니까? 혹시 누가 또 압니까? 혹시 누가 또 알아요? 혹시 누가 또 알아요? 혹시 또 누가 또 압니까?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런지도요. 이건 또 문제네요.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데요. 그렇군요. 그래도 한번 들려주시죠. 그렇군요. 그래도 한번 들려주시지요. 그래도 한번 들려주세요. 주시죠. 혹시 누가 또 압니까? 혹시 또 압니까?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런지도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런지도요. 하나로 보면은 괜찮은데 전체로 보면은 어울리지 않아요.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왕비가 대답했다.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데요. 그렇군요. 그래도 한번 들려주세요. 그래도 한번 들려주시죠. 혹시 또 누가 압니까?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지도요. 도요새가 생각이 납니다. 도요. 예. 그렇군요. 그래도 한번 들려주세요. 그래도 한번 들려주시지요. 누가 또 압니까? 혹시라는 말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나요? 야, 근데 너 혹시 배 아파? 뭐 쓰긴 쓰네요. 예. 그럼 혹시를 어떻게 해야지? 또 봅시다. 그렇군요. 그래도 한번 들려주시죠. 혹시 누가 또 압니까? 좀 너무 기나? 혹시 누가 또 압니까?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왕비가 대답했다.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데요. 그렇군요. 그래도 한번 들려주시죠. 혹시 또 누가 또 압니까? 혹시 누가 또 알겠습니까? 혹시 누가 또 압니까?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지. 그렇군요. 그래도 한번 들려주시죠. 혹시 누가 또 압니까?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지. 좋아요. 전 좋아요. 얘는 살립시다. 말해봤자 무슨 소용? 마녀가 물었다. 왕비님, 왜 그렇게 슬픈 표정을 하고 계신 건가요?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왕비가 대답했다.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데요. 그렇군요. 그래도 한번 들려주시죠. 혹시 누가 또 압니까?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런지. 한 번 더 가요. 예, 마녀가 물었다. 왕비님, 왜 그렇게 슬픈 표정을 하고 계신 건가요?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왕비가 대답했다.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데요. 그렇군요. 그래도 한번 들려주시죠. 혹시 누가 또 압니까?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런지. 오케이. 다정하신 분이군요. 하지만 소용없어요. 예,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슬픈 표 제가 우울한 이유는 아이가 없기 때문이랍니다. 다정하신 분이군요. 하지만 소용없어요. 제가 우울한 이유는 아이가 없기 때문이랍니다. 랍니다 표현은 일상에서 잘 안 써요. 예. 문어체예요. 때문입니다로 갑시다. 다정한 분이시군요.
하지만 소용없어요. 이 소용없어요가 마음에 안 드는 이유가 위에서 걸려요. 반복이 돼. 그러면 다른 단어로 바꿔줘야 돼요. 그렇군요. 그래도 한번 들려주시죠. 혹시 누가 또 압니까?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런지. 다정한 분이시군요. 다정한 분이시군요. 넌 다정해. You are very kind야. 그런데 너도 어쩔 수 없어. 소용없어요. 이거잖아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 몹시 마음에 안 들어. 굉장히 불편해. 바꿔야 돼. 다정한 분이시군요. 하지만 소용없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런지. 다정한 분이시네요. 그래도 당신도 어쩌지 못할 겁니다. 나쁘지 않아. 하지만 당신도 어쩌지 못할 겁니다. 그래도 한번 들려주시죠. 혹시 누가 또 압니까?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런지. 다정한 분이시군요. 하지만 당신도 어쩌지 못할 겁니다. 제가 우울한 이유는 아이가 없기 때문이니까요. 그렇군요. 그래도 한번 들려주시죠. 혹시 누가 또 압니까?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런지. 다정한 분이시군요. 하지만 당신도 어쩌지 못할 겁니다. 제가 우울한 이유는 아이가 없기 때문이니까요. 오케이. 근데 이거 다 해두잖아요. 나중에 또 다 바꿔야 돼. 지금 원페이지 이렇게 한번 돌린 이후에 이런 식으로 한 10번 정도가 이제 바뀌어요. 한번 다시 볼까요? 그러다 어느 날 왕비는 홀로 산책을 나갔다가 추하게 생긴 한 노파를 만났다. 노파는 마녀였으나 사악한 마녀는 아니었다. 왕비가 물었다. 왕비님 왜 그렇게 슬픈 표정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랬더니 왕비가 대답해요.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데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요.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데요. 그렇군요. 그래도 한번 들려주시죠. 혹시 누가 또 합니까?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런지. 다정한 분이시군요. 하지만 당신도 어쩌지 못할 겁니다. 제가 우울한 이유는 아이가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우울한 이유는 아이가 없기 때문이에요. 때문이니까요.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왕비가 대답했다.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데요. 그렇군요. 그래도 한번 들려주시죠. 혹시 누가 또 압니까?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런지. 다정한 분이시군요. 하지만 당신도 어쩌지 못할 겁니다. 제가 우울한 이유는 아이가 없기 때문이니까요. 이거든요. 제가 우울한 이유는 아이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다정한 분이시군요. 하지만 당신도 어쩌지 못할 겁니다. 제가 우울한 이유는 아이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아이가 없어서니까요. 아이가 없어서니까요는 너무 짧아요. 제가 우울한 이유는 아이가 없기 때문이니까요. 때문이거든요. 이니까요는 좀 뭐랄까 치고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팍 치고. 다정한 분이시군요. 하지만 당신도 어쩌지 못할 겁니다. 제가 우울한 이유는 아이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아이가 없어서 제가 우울한 이유는 아이가 없어서. 다정한 분이시군요. 하지만 당신도 어쩌지 못할 겁니다. 제가 우울한 이유는 아이가 없어서예요. 야, 너 왜 이렇게 우울해? 고맙다. 근데 너도 뭐 날 도와주지 못해. 내가 이렇게 슬픈 이유는 아이가 없어서 그래. 없어서 그래. 제가 우울한 이유는 아이가 없어서 그래. 제가 우울한 이유는 아이가 없어서 그러거든요. 다정한 분이시군요. 하지만 당신도 어쩌지 못할 겁니다. 제가 우울한 이유는 아이가 없어서이니까요. 없어서 그래요. 없어서 그래요. 근데 이거는 앞에 거를
잘 보다듬지 못하는 문장이죠. 다정한 분이시군요. 하지만 당신도 어쩌지 못할 겁니다. 제가 우울한 이유는 아이가 없어서 그러니까요. 다정한 분이시군요. 하지만 당신도 어쩌지 못할 겁니다. 제가 우울한 이유는 아이가 없어서 그런 것이니까요. 그런 것이니까요. 다정한 분이시군요. 하지만 당신도 어쩌지 못할 겁니다. 제가 우울한 이유는 아이가 없어서 그런 것이니까요. 이게 저는 좋아요. 예, 한 번 더 음성학적으로 마찰이 없는지 볼게요. 그러다 어느 날 왕비는 홀로 산책을 나갔다가 추억이 생긴 한 노파를 만났다. 노파는 마녀였으나 사악한 마녀는 아니었다. 마녀가 물었다. 왕비님 왜 그렇게 슬픈 표정을 하고 계신 건가요?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왕비가 대답했다.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데요. 그렇군요. 그래도 한번 들려주세요. 혹시 누가 또 압니까?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런지. 다정한 분이시군요. 하지만 당신도 어쩌지 못할 겁니다. 제가 우울한 이유는 아이가 없어서 그런 것이니까요. 오케이. 자, 다음 문장. 아하, 바로 그 때문이었군요. 그렇다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잠시 후 해질녘이 되면 손잡이가 두 개 달린 작은 컵을 정원의 북서쪽 모퉁이로 가져가서 바닥이 위로 가도록 뒤집어 놓으세요. 잠시 후 해질녘이 되면 손잡이가 두 개 달린 작은 컵을 들고 정원의 북서쪽 모퉁이로 가서 바닥이 위로 가도록 뒤집어 놓으세요. 손잡이 두 개 달린 작은 컵을 일단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정원의 북서쪽 모퉁이로 가야 되고, 거기서 바닥이 위로 가도록 뒤집어 놔야 돼. 3개를 해야 돼요, 한 문장에서. 참 피곤한 문장이죠. 아하, 바로 그 때문이었군요. 그렇다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잠시 후 해질녘이 되면 손잡이가 두 개 달린 작은 컵을 가지고 정원의 북서쪽 모퉁이로 가세요. 근데 가가 77 사장님이 떠오르는 아주 좋은 문장이라서 이거 하나는 피할게요. 잠시 후 해질녘이 되면 손잡이가 두 개 달린 작은 컵을 들고 북서쪽 모퉁이로 가세요. 그리고 그 컵을 바닥 위로 가도록 뒤집어 놓으세요. 그러면 뭐 이런 거죠. 이거 나중에 잡읍시다. 아하, 바로 그 때문이었군요. 그렇다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잠시 후 해질녘이 되면 손잡이가 두 개 달린 작은 컵을 들고 북서쪽 모퉁이로 가세요. 그리고 그 컵의 바닥이 위로 가도록 뒤집어 놓으세요. 세요 너무 뚝 떨어진 느낌이에요. 이걸 좀 길게 들려야 돼요. 그리고 그 컵을 바닥이 위로 가도록 뒤집어 놓으십시오. 잠시 후 해질녘이 되면 손잡이가 두 개 달린 작은 컵을 들고 정원의 북서쪽 모퉁이로 가세요. 그리고 그 컵을 바닥이 위로 가도록 뒤집어 놓으십시오. 오케이. 오케이 아닌가? 아하, 바로 그 때문이었군요. 그렇다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잠시 후 해질녘이 되면 손잡이가 두 개 달린 작은 컵을 들고 정원의 북서쪽 모퉁이로 가세요. 그리고 그 컵을 바닥이 위로 가도록 뒤집어 놓으십시오. 내일 아침에 그곳으로 가보면 컵 밑에 장미 두 송이가 피어 있을 겁니다. 빨간 장미 한 송이와 하얀 장미 한 송이가요. 왕비님이라고 칭호했습니다. 왕비님. 오케이. 왕비님께서 빨간 장미를 드시면 남자아이가 태어날 것이고 하얀 장미를 드시면 여자아이가 태어날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명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장미 두 송이를 모두 먹어서는 안 됩니다. 장미 두 송이, 장미를 빼볼까요?
장미 살리는 게 좋겠죠. 장미 2송이를 모두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라고 강조를 2번 했는데 약간 좀 뭐랄까 매끄럽지가 않아요. 아하, 바로 그 때문이었군요. 그렇다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잠시 후 해질녘이 되면 손잡이가 2개 달린 작은 컵을 들고 정원의 북서쪽 모퉁이로 가세요. 그리고 그 컵을 바라기 위로 가도록 뒤집어 놓으십시오. 내일 아침에 그곳으로 가보면 컵 밑에 장미 2송이가 피어있을 겁니다. 빨간 장미 1송이, 하얀 장미 1송이가요. 왕비님께서 빨간 장미를 드시면 남자아이가 태어날 것이고 하얀 장미를 드시면 여자아이가 태어날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명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장미 2송이를 모두 먹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데 한 가지 더 볼게, 이게 노파의 말투인지 또 한번 봐야 돼요. 그렇군요. 그래도 한번 들려주시죠. 혹시 누가 또 알겠습니까?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런지. 아하, 바로 그 때문이군요. 그렇다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잠시 후 해질녘이 되면 손잡이가 2개 달린 작은 컵을 들고 정원의 북서쪽 모퉁이로 가세요. 그리고 그 컵을 바닥 위로 가도록 뒤집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내일 아침에 그곳으로 가보면 컵 밑에 장미도 피어있을 겁니다. 빨간 장미 1송이야, 하얀 장미 1송이가요. 왕비님께서 빨간 장미를 드시면 남자아이가 태어날 것이고 하얀 장미가 드시면 여자아이가 태어날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명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장미 2송이를 모두 먹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케이. 정말 고맙습니다. 왕비인데 백성한테 존댓말을 쓴다. 예. 정말 고맙구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면 더 이상하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까요? 왕비는 노파에게 자신이 끼고 있던 금반지를 주려고 했으나 노파는 받지 않았다. 뭐 사양했다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꽤 마음에 들어요. 왕비는 왕궁으로 돌아가서 노파가 시킨 대로 했다. 그리고 다음날 해가 뜰 무렵에 방에서 몰래 빠져나와 정원으로 향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컵을 들어 올렸는데 정말 노파의 말대로 빨간 장미와 하얀 장미가 피어 있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까요? 왕비는 노파에게 자신이 끼고 있던 금반지를 주려 했으나 왕비는 노파에게 끼고 있던 금반지를 주려고 했으나 노파는 받지 않았다. 노파는 급고 사양했다 이런 거 있는데 그냥 좀 마녀잖아요. 좀 쿨해야 돼. 노파는 받지 않았다. 왕비는 왕궁으로 돌아가서 노파가 시킨 대로 했다. 그리고 다음날 해가 뜰 무렵에 방에서 몰래 빠져나와 정원으로 향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컵을 올렸는데 보다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컵을 올려봤더니 노파의 말대로 빨간 장미와 하얀 장미가 피어 있었다. 한 송이 넣어도 되는데 그럼 너무 피곤해져요. 중복이 돼서. 그러니까 수량은 뺍시다. 여기까지만 하죠. 너 밤새 빨리 해야 돼. 장미를 보자 왕비의 마음이 오락가락했다. 왜 오락가락했을까요? 밑에 거 보고 잡고 위에 거로 갑시다. 빨간 장미를 먹으면 왕비를 낳게 되겠지. 그런데 왕자는 자라서 전쟁터에 나가 죽게 될지도 몰라. 빨간 장미는 왕자를 낳게 되겠지. 하지만이 나을 것 같아. 하지만 왕자는 자라서 전쟁에 나가면 아니야. 그런데 왕자는 자라서 전쟁에 나가 죽게 될지도 몰라. 하얀 장미를 먹으면 공주를 낳게 될 테고, 한동안은 우리와 살겠지만 성인이 되면 결혼을 해서 멀리 떠나갈 거야. 이거는
두 개의 의미잖아. 왕자 파트, 공주 파트 있는데 이거 한 번에 가야겠어요. 빨간 장미를 먹으면 왕자를 낳게 되겠지. 뭐 장미 두성이가 뿅 하게 생긴 거야. 빨간 장미를 먹으면 왕자를 낳을 거야. 낳게 되겠지. 그런데 왕자는 자라서 전쟁에 나가 죽게 될지도 몰라. 그런데 왕자는 자라서 전쟁에 나가 죽게 될지도 몰라. 이게 좀 마음에 걸리네요. 자라서가. 그런데 왕자는 전쟁에 나가 죽게 될지도 몰라. 전쟁이 나면 빨간 장면 왕자를 낳게 되겠지. 그런데 왕자는 자라서 전쟁에 나가 죽게 될지도 몰라. 왠지 옷 파는 매장 같고 의류 브랜드 같고 그래 나쁘진 않은데, 그래서 왕자는 전쟁터에 나가 죽게 될지도 몰라. 자라서보다 왕자는 어른이 되면 전쟁터에 나가 죽게 될지도 몰라. 그런데 왕자는 어른이 되면 전쟁터에 나가 죽게 될지도 몰라. 빨간 장미로 왕자를 낳게 되겠지. 그런데 왕자는 어른이 되면 전쟁터에 나가 죽게 될지도 몰라. 빨간 장미를 먹으면 왕자를 낳게 되겠지. 그런데 왕자는 어른이 되면 전쟁터에 나가 죽게 될지도 몰라. 하얀 장미를 먹으면 공주를 낳을 거야. 공자를 낳을 거야. 한동안은 우리와 함께 하겠지만 언젠가 결혼을 해서 너무 어른이랑 성인이랑 너무 뭐랄까 대비 둘 문장이 처음에는 평행 구조로 가면은 누구는 누구야, 왼쪽으로 가면 왼쪽이야,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이야, 이런 식으로 대비가 되면은 재밌을 줄 알았는데 왠지 이 문단은 다르게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빨간 장미를 먹으면 왕자를 낳게 되겠지. 그런데 왕자는 어른이 되면 전쟁터에 나가 죽게 될지도 몰라. 하얀 장미를 먹으면 공주를 낳을 거야. 한동안은 우리와 함께 살겠지만 언젠가 결혼을 해서 멀리 떠나겠지. 멀리 떠나겠지. 어느 쪽을 고르든 결국 아이는 우리 곁에 없구나 보다는 우리 품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오케이. 빨간 장미를 먹으면 왕자를 낳게 되겠지. 그런데 왕자는 어른이 되면 전쟁터에 나가 죽게 될지도 몰라. 하얀 장미를 먹으면 공주를 낳을 거야. 한동안은 우리와 함께 살겠지만 한동안은 우리와 함께 지내겠지만 언젠가는 결혼해서 멀리 떠나겠지. 어느 쪽으로든 결국 아이는 우리 품에 없겠구나. 빨간 장미를 먹으면 왕자를 낳게 되겠지. 그런데 왕자는 어른이 되면 전쟁터에 나가 죽게 될지도 몰라. 하얀 장미를 먹으면 공주를 낳을 거야. 한동안은 우리와 함께 지내겠지만 언젠가 결혼해서 멀리 떠나가겠지. 어느 쪽을 고르든 결국 아이는 우리 품에 없겠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결정장애잖아. 장미를 보자 왕비의 마음은 결정장애가 생겼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야. 장미를 보자 왕비는 조금 이건 디테일하게 되게 시시콜콜하게 풀어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장미를 보자 왕비는 어느 것을 먹어야 할지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 왠지 뭐랄까 떡볶이 먹을래, 짜장 먹을래, 짬뽕 먹을래 이런 느낌이니까 그것보다는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좀 고상하잖아요. 해야 할지
어느 것을 장미를 보자. 왕비는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마음이 계속 흔들렸다. 장미를 보자. 왕비는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몰랐다잖아.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 몰랐다. 장미를 보자. 왕비는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 선택해야 할지 마음을 정할 수가 없었다. 장미를 보자. 왕비는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마음을 정할 수가 없었다. 결정적인 지우고요. 자, 한 문단 앞에서부터 다시 와줘야 돼요. 예, 음성학 보려면. 왕비는 노파에게 끼고 있던 금반지를 주려 했으나, 이거 번역체예요. 왕비는 노파에게 금반지를 끼고 있던 금반지를 주려고 했다. 왕비는 노파에게 끼고 있던 금반지를 주려고 하진 않아. 우리는 왕비는 노파에게 금반지를 빼주려 했으나 노파는 받지 않았다. 왕비는 왕궁으로 돌아가서 노파가 시킨 대로 했다. 그리고 다음날 해가 뜰 무렵에 방에서 몰래 빠져나와 정원으로 향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컵을 올려봤더니 정말 노파의 말대로 빨간 장미와 하얀 장미가 피어 있었다. 장미를 보자. 왕비는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 마음을 정할 수가 없었다. 오케이. 빨간 장미를 먹으면 왕자를 낳게 되겠지. 빨간 장미를 먹으면 왕자를 낳게 될 거야. 얘네 둘을 바꿔줍시다. 낳게 되겠지. 아니야. 이거 잘못했어. 이렇게 건드지 맙시다. 장미를 보자. 왕비는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 마음을 정할 수가 없었다. 빨간 장미를 먹으면 왕자를 낳게 되겠지. 그런데 왕자는 어른이 되면 전쟁터에 나가 죽을지도 몰라. 하얀 장미를 먹으면 공주를 낳을 거야. 한동안은 우리와 함께 지내겠지만 언젠가 결혼해서 멀리 떠나가겠지. 어느 쪽을 고르든 결국 아이는 우리 품에 없겠구나. 지가 두 번 종결어미로 나오는데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장미를 보자. 왕비는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 마음을 정할 수가 없었다. 빨간 장미를 먹으면 왕자를 낳게 되겠지. 그런데 왕자는 어른이 되면 전쟁터에 나가 죽게 될지도 몰라. 하얀 장미를 먹으면 공주를 낳을 거야. 한동안은 우리와 함께 지내겠지만 언젠가 결혼해서 멀리 떠나가겠지. 지가 두 번. 결국 어느 쪽을 보든 결국 아이는 우리 품에 없겠구나. 장미를 보자. 왕비는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 마음을 정할 수가 없었다. 빨간 장미를 먹으면 왕자를 낳게 되겠지. 그런데 왕자는 어른이 되면 전쟁터에 나가 죽게 될지도 몰라. 하얀 장미를 먹는 공주를 낳게 될 거야. 한동안 우리와 함께 지내겠지만 언젠가 결혼을 해서 멀리 떠나가겠고. 장미를 보자. 왕비는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 마음을 정할 수가 없었다. 빨간 장미를 먹으면 왕자를 낳게 되겠지. 그런데 왕자는 어른이 되면 전쟁터에 나가 죽게 될지도 몰라. 하얀 장미를 먹으면 공주를 낳을 거야. 한동안은 우리와 함께 지내겠지만 언젠가 결혼해서 멀리 떠나가겠고. 가겠지가 낫다. 차라리. 결국 어느 쪽을 고르든 결국 아이는 우리 품에 없겠구나. 하얀 장미를 먹으면 공주를 낳을 거야. 한동안 우리와 함께 지내겠지만 언젠가 결혼해서 멀리 떠나가겠지. 위에 거를 바꾸어 봅시다.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 마음을 정할 수가 없었다. 빨간 장미를 먹으면 왕자를 낳게 거야 하니까 왕자를
낳게 되겠지. 왕자를 낳는다고 그랬어. 빨간 장미를 보면 왕자를 낳는다고 그랬어. 그런데 왕자는 어른이 되면 전쟁 태어나고 죽게 될지도 몰라. 하얀 장미를 먹으면 공주를 낳게 되겠지. 한동안은 우리 함께 있겠지만, 한동안 우리 함께 지내겠지만, 한동안 우리 함께 살겠지만, 왜냐면은 되게 지랑 지가 많이 나오는 느낌이야. 지 이거 되게 센 발음이잖아요. 한동안 우리와 살겠지만 언젠가 결혼해서 멀리 떠나 갈 거야. 갈 거야. 빨간 장미를 먹으면 왕자를 낳는다고 그랬어. 그런데 왕자는 어른이 되면 전쟁터에 나가 죽게 될지도 몰라. 하얀 장미를 먹으면 공주를 낳게 되겠지. 한동안 우리 함께 살겠지만 언젠가 결혼해서 멀리 떠나갈 거야. 결국 어느 쪽을 고르든 결국 아이는 우리 품에 없겠구나. 오케이. 이런 식으로 계속 끊임없이 읽어가면서 좀 문제가 되는 걸 좀 잡아야 되는데 이거 어렵네요. 예. 그래서 한번 볼게요. 젊고 훌륭한 왕과 그의 아름다운 왕비가 있었다. 둘은 서로 몹시도 사랑한 하루하루가 행복했다. 하지만 그런 그들에게도 몸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아이가 없다는 점이었다. 왕비는 언제나 사랑스러운 아이와 시간을 보내 상상을 했고, 또 왕은 자신의 왕위를 물려줄 후계자가 없음을 걱정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을 울적해했다. 그러다 어느 날 왕비는 홀로 산책을 나갔다가 추하게 생긴 한 노파를 만났다. 노파는 마녀였으나 사악한 마녀는 아니었다. 마녀가 물었다. 왕비님, 왜 그렇게 슬픈 표정하고 계신 건가요?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왕비가 대답했다.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데요. 그렇군요. 그래도 한번 들려주시죠. 혹시 누가 또 합니까?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런지. 다정한 분이시군요. 하지만 당신은 어쩌지 못할 겁니다. 제가 우울한 이유는 아이가 없어서 그런 것이니까요. 제가 우울한 이유는 아이가 없어서 그런 거니까요. 아하, 바로 그 때문이었군요. 그렇다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잠시 후 해질녘이 되면 손잡이가 2개 달린 작은 컵을 들고 정원의 북서쪽 모퉁이로 가세요. 그리고 그 컵을 바닥이 위로 가도록 뒤집어 놓으십시오. 내일 아침에 그곳으로 가면 컵 밑에 장미 2송이가 피어있을 겁니다. 빨간 장미 1송이가, 하얀 장미 1송이가요. 왕비님께서 빨간 장미를 드신다면 남자아이가 태어날 것이고, 하얀 장미를 드시면 여자아이가 태어날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명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장미 2송이를 모두 먹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까요? 왕비는 노파에게 금반지를 빼주려 했으나 노파는 받지 않았다. 이게 그냥 끼고 있던 금반지를 주려 했으나 노파는 받지 않았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까요? 왕비는 노파에게 끼고 있던 금반지를 주려 했으나 노파는 받지 않았다. 좀 길어져야 돼요. 왜냐면은 문장이 2개인데 주려 했는데 받지 않았어. 근데 이게 둘 다 너무 짧으면은 훅 꺼진 듯한 느낌이 들어서, 왕비는 왕궁으로 돌아가서 노파가 시킨 대로 했다. 그리고 다음날 해가 뜰 무렵에 박에서 몰래 빠져나와 정원으로 향했다. 설마하는 마음으로 컵을 들어 올려봤더니, 이거 좀 많으면 안 들어요? 설마하는 마음으로 컵을 들어봤더니 정말 노파의 말대로 빨간 장미 한 점이가 피어 있었다. 장미를 보자 왕비는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 마음을 정할 수가 없었다. 빨간 장미를 먹으면 왕자를 낳는다고 그랬어. 그런데 왕자는 어른이 되면 전쟁터에 나가 죽을지도 몰라. 하얀 장미를 먹으면 공주를 낳게 될 거야. 한동안 우리 함께 살겠지만 언젠가 결혼해서 멀리 떠나가겠지. 그래, 뭐 원래 했던 거 바꾸고, 그거를 다시 원래대로 또 바꾸고, 그걸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결국 어느 쪽을 고르든 결국 아이는 우리 품에 없겠구나. 오케이. 이런 투로 계속 읽어가면서 쭉 보면 교정 한번 더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10번 정도 보면은 완성이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디테일러, 교정교육자가
봐주시는 거죠. 그래서 대충 이런 식으로 텍스트, 저희 출판사는 텍스트 작업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모두 좋은 책 만드시고요. 빠이.